안녕하세요. 박규섭입니다. 제가 2023년 1월에 챗GPT가 그 당시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코딩을 몰라도 나만의 GPT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GPT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면 특히 직장인 분들께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월에 월급이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법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바뀌고 또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금을 좀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하는 부분들이 모든 직장인분들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챗GPT라든지 생성형 AI를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한번 저도 AI 회계사로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 챗GPT의 변화된 이러한 부분을 이 연말정산에 한번 적용을 해서 새로 우리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상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해결책으로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통 저희 직장인분들을 도와주는 나만의 비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GPT를 만드는 부분이 지난번 제 그 11월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이 상당히 짧게 들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그 생성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이 파워포인트 형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러한 부분들을 그 만드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연말정산을 위한 나만의 GPT를 쉽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그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기존 동영상하고 동일하게,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챗GPT 화면에서 엑스플로러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플로러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마이 GPT의 크리에이터 GPT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크리에이트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화면에서 GPT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그 GPT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도와주는 직장인분들을 도와주는 GPT를 만들고 싶어 라고 그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돼서 GPT가 그럼 텍스 어시스턴트 2023이라고 할까요? 라고 그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한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연말정산 도우미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줘 해서 이름을 결정을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이름을 결정을 해주면 그 GPT가 관련된 그 아이콘, 그다음 이 GPT에 들어갈 이 그림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로 생성을 해줘라고 요청을 해주면 되고요. 저는 그 실습 목적상 그대로 좋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도 들어가 있고 달력도 들어가 있고 계산기도 들어가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 챗GPT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저한테 던집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도 그 시행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어떠한 주제 부분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라는 그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 특히 직장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세법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관련된 개정세법 등에 대한 자료도 내가 별도로 준비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
프롬프트로 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부분들도 그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서 좋게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나타나는 그 질의에 따라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응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마이GPT를 만드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일단은 떠오르는 대로 제가 그 요청 사항을 전달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넣고 나니까 이 챗GPT는 다음과 같은 그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GPT가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공식적인 태도를 취하면 되는지, 일상적인 태도를 취하면 되는지, 그리고 답변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간결하게 하면 좋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질문을 해서 저는 일단 친근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 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만약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문장을 만들어내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자료가 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 달라고 저는 강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질의자한테 제공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관련 전문가한테 상의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줘라는 그 요령을 지침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법규에 대한 질문인 경우에는 답변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달라. 그리고 답변은 친절하지만 명료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그 인스트럭션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면 이렇게 그 작동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챗GPT가 다음과 같은 또 질문을 저한테 줬습니다.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그래서 세부 사항을 요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측을 해도 되는지, 그래서 역시 다시 저도 우선은 질문자한테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그 추가적인 자료 없이 또 그 질문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혹시 추측을 하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측이라고 명시를 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챗GPT가 그러면 개인적인 터치,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성을 어떻게 표출을 해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요청이어서 저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규에 대한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그 규정에 대해서 충실하다라고 하면 이런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성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답을 저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GPT에 제가 보니까 일단은 1 차적으로는 다 완성이 되는 단계였는데, 제가 이 오른쪽에 보니까 이 샘플 답변을 영어로가 돼 있어서 '아 이 영어 부분도 한번 한글로 바꿔 보자.'라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프리뷰에서 보면 예시 질문이 현재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 바꿔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에 대해서 예. 챗GPT가 이렇게 한글로 관련된 질의를 바꿔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혀 이렇게 자연어를 통해서 이렇게 GPT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그 지난 기존 동영상하고 유사하고요. 이번 부분에서는 연말정산에 포커싱을 둬서 제가 한번 그 작업을 진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차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1 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기존 동영상에서도 유사하게 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여기 옆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옆에 컨피규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정을 하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1차 완성이 되고 이렇게 컨피규어를 누르면 기존에 저희들이 그 챗GPT하고의 대화 요구 사항이 반영된 부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이 마이GPT의 이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 즉 직원들을 위한 연말정산 지원이라는 부분, 그리고 인스트럭션 부분도 보면 제가 요청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기본적으로 인스트럭션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스트럭션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로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핵심 부분은 이렇게 친근한 개성과 제가 친절하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법적 지침에 대해서 엄격히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인스트럭션을 제가 반영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스 그 예시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한글로 바꿔놓은 부분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 컨피규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거에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연말정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라든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즉 해당 도메인에 특정 지식을 주는 부분이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기존 동영상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춰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knowledge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capability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기능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capability에서 웹 브라우징이라든지 달리라든지 코드 인터프리터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줘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다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knowledge 부분에서는 그 관련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파일로 업로드를 하면 이 나만의 GPT가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업로드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에서 그 관련된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PDF 자료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세법을 요약해서 계정세법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신고 안내 자료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이 GPT한테 올려줌으로써 이 GPT가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러한 질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부분까지 끝나고 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말 작성 시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답변을 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 GPT를 일단은 생성을 하신 거고, 이 부분에서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 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 부분을 나만 볼 건지, 아니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할 건지, 아니면 일반 분들한테도 공개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컨펌을 누르면 그 작성된 GPT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시면 이렇게 그 저희 챗GPT의 화면 전체를 보시면 지금 방금 만든 그 GPT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화면상에서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GPT를 사용하시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프롬프트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럼 진짜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실제 질문 실습을 한두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세표준별 세율을 기존과 개정된 것을 비교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그 앞부분에서 파일로 넣어준, 어떻게 보면 정답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정답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왼쪽은 챗GPT 제가 만든, 오른쪽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존 세율 부분하고 개정된 세율 부분을 정확하게 다 갖다 그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 그 설명에 있어서도 그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 그 과세 표준 구간도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이하의 과세 표준에서는 이제는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됐고,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까지 확대해서 그 추가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식대 비과세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다는데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올해는 월 20만 원까지로 확대가 됐다라는 거 하는 부분을 제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 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엔 10만 원이었습니다. 이 20만 원으로 확대가 돼서 어쨌든 세부담이 좀 경감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세액공제에 어떤 변경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물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샘플로 앞부분에서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searching my knowledge, 즉 knowledge 부분에 준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요. 그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답을 주게 됩니다. 약간 이 부분에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작동을 해서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정답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개정된 세액 공제율이 분명히 세액 공제율이 상향이 된 이 부분에 대한 그 답은 맞는데 구체적인 공제율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제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에서 17%. 그래서 왜 이게 안 나오지? 하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해서 제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야,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개정된 세액 공제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줘 했더니 예, 정답을 15에서 17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공제 한도도 여기 보시면 공제 한도도 좌동 이렇게 이 부분도 유지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리고 그 대상 주택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이렇게 확대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그 제대로 답을 수정을 해줘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 GPT가 모두 다 정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자료를 누락하는 부분도 있네. 그래서 이게 왜 누락됐을까? 사실은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제가 한번 이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바로 위에서 개정된 세액공제율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다시 검토 요청하니까 공제율을 말을 해 줬어. "왜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고 그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니?" 그렇게 했더니 대답이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한 것은 누락됐었다." 근데 요런 부분을 아마 여기 보면 파일 검색 도구는 문서 전체를 일관적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특정 키워드나 문구에 대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만 초기 검색 결과를 제시를 해서 그런 경우에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물어보느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가 많으면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걸러내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즉 누락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요 부분에 보면 특정 키워드나 문구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프롬프트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럼 이런 누락을 방지하려고 하면 질문자가 어떻게 요청하면 그런 누락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측한 부분들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달라." 만약에 네가 구체적인 세액 공제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이렇게 누락할 그 확률이 줄어들어서 제대로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추가 정보를 요청해 달라. 그러니까 저처럼 예를 들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좀 검색해 달라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예. 두 차례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그죠? 확인을 해 재차 확인하는 게 필요하듯이 이렇게 챗GPT하고도 물론 오류율은 분명히 적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누락 없이 받아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또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하면 챗GPT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올바르고 정확한 질문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활용을 해 보면서 저도 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챗GPT의 마이GPT 를 만드는 기능을 통해서 한 단계 좀 더 또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경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그 연초에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그 재미난 주제 또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